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남자 인물입니다. 네. 1952년 12월 20일생이에요. 이 사주만 놓고 보면 사주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주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 그냥 무슨 뭐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속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슴에 조금 화가 많고 울기가 많아. 그리고 약간 무슨 칼을 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약간 그런 기운이 있거든. 근데 기운 자체는 사실은 71살, 지금 올해 이제 73살 되시는 건데, 71살 수전까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 69, 70살, 71살까지 수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내 밥그릇 남을 주고, 내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양반이 마지막에 그래도 아직까지 운기가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자기가 당신을 하시는 일이 됐든 뭐 사업이 됐던 영업이 됐던 이런 기운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성공하고 이거보다는 뭔가 약간 원한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됐던 뭐 받았던 대우가 됐던 이런 거를 조금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나 봐. 근데 사주만 놓고 보면 이게 반한살이라 그러면 장수가 말에다 원정을 얹고 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다가 이제 도화도 붙는다 그러면 내가 이름 있는 일, 뭐 낯나는 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연예인 사주는 아닌 것 같고, 뭐 연세 있으시니까 거의 정치하시는 분 같거든. 네, 근데 나 이거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요? 내가 일단 점을 봐주고 얘기를 할게.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슴에 지금 내가 울분이 많아. 화가 많아.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공수 나오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본처 자식이 내 엄마 죽고 나니까 내 집을 뺏긴 격이거든. 그리고 새로 더 의처 자식이라 그래야 되나? 작은 마누라 자식이 들어와서 내 집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형국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신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중하고, 이 성격 자체가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는 성격이 아닐 거란 말이야.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많이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는 성격이 있는데, 이제는 당신이 생각할 때도 마지막 기회거든. 운 자체가 막 대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한 번에 파장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본집 찾아가지고 지금 찾아오는 격이거든.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이 떠돌았을 거라고. 나 누군지 알겠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뭐 이거 우리끼리 속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당신이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낯나고 빛나고 1등 되고 높이 되고 내가 남 위에 올라보는 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안에 있는 울분을 어찌됐건 당신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너무 퇴로가 초라해 버리고 내 인생을 갖다 놓고 한 일에 대한 퇴장이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이 이낙연 씨죠. 맞아요. 그 사주 보니까 그래. 딱 정치하는 사람 같은데 당신이 가슴속에 울분이 많고 화가 많단 말이야.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이야. 근데 앞으로의 운기를 놓고 보자면 당신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사람으로서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복수심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당신이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고 말 한마디로 굉장히 진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나도 유튜브를 요새 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더 이상 미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 칼을 빼들었는데, 누구를 겨냥했겠냐고. 뻔한 거잖아. 이거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겠다면서도 겨냥하는 거는 딱 하네. 내가 예전에 이재명 씨 사주 보면서도 누군가 나와가지고 흔들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씨에 대한 무슨 자리가 됐던 이런 거를 100% 완벽하게 흔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10자리가 됐든 20자리만 한다 그래도 시작은 별거 아니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을 놓고 보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신당을 창당을 한다거나 뭐 나간다거나 이런 게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면 할 거예요.
할 건데 당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하진 않을 거야. 당신도 당신 사주를 알 거야. 당신은 제왕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는 알아. 그러나 바른 말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어찌됐건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69, 70살, 71살 요 수전 마전에 조금 당신 앞에서 좀 당신이 가슴에 응어리진 거, 화난 거, 뭐 좀 안 좋은 대우 받은 거 이런 게 여기 차곡차곡 쌓이는 스타일이거든.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제 뽑아내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이 을목사주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 옛날에 그 권지용 씨도 내가 을목사주라고 그랬잖아. 인양반도 을목사주인데 쉽게 죽을 사주가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차곡차곡 담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손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앞뒤를 안 재거든. 그냥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이제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 눈치를 보는 성격이 아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본처 자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처 자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아무리 했다 그래도 옛날부터 거기 민주당에서 막 뿌리를 내리고 했던 그거랑은 좀 틀리잖아.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당신이 밀려나 있던 상황이고 당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상황인데 이제는 당신이 칼을 뽑아서 신당이 됐든 뭐가 됐든 나갈 기운이 있어. 그리고 운기 자체가 이제 마지막 기운인데 이게 대운이라 그래서 무슨 왕이 된다든지 큰 그릇이 된다든지 많이 빛나고 낫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등, 1인자로 올라갈 사주가 아닌 거를 당신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밑에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장을 한번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지막 기운으로 이제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형국이거든요. 뭐 하신다 그래도 길어봐야 지금 이 상황이라면 5년, 10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당신이 퇴장을 하실 때 좀 멋있게 퇴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당신이 생각할 때 세간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 양반은. 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어요. 이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당신 앉은 자리 보존 안 해도 그만이야. 어차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더 이상 나한테 얻을 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해서 뭐 이런 얘기 내가 정치에 무당이 왈가왈부를 하면 안 되는 소리기는 하지만 막말로 뭐 의석수를 10석만 차지를 한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어찌됐건 이 사람이 그 젊으신 분들이 이재명 씨를 뭐 지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이 사람이라 그러면 민주당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거기서 오는 파장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예를 들어 지금 되게 시끄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양반 밑으로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밥그릇을 하나를 갖고 양쪽으로 찢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사주가 참 특이한 사주는 뭐냐면 내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사주는 맞아. 그러나 내가 1인자 왕사주는 아니야. 재상사주거든. 재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성격도 비슷하고 뭐 행동도 비슷하고 좀 진중하고 막 이랬다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면 조금 무서울 수가 있거든. 사실 내년 총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으로 말을 해달라 그러면 신당을 창당한다고 봐야 돼. 아니면 진짜 이재명 씨가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집을 내가 찾느냐 아니면 내 집을 내가 못 찾으면 나가가지고 새 집을 찾느냐 이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집 임자가 나갈 생각이 없잖아. 절대 나갈 생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때 사주를 봤지만 자리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도 나갈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때도 그랬지. 이재명 씨 사주 보면서 제3자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흔들 수 있다 그랬는데 욕 엄청 먹었거든. 근데 지금 형국이 딱 그렇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이 양반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신당을 창당한다 그래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느낌 그대로 봤자면 겉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그것도 관심 없어. 일단은 파란을 한번 일으키고 싶은 거고 일단은 한번 엎고 싶은 것도 있어.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슴에 울분이 많아. 내색을 안 해서 그런 거지만 당신이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 그걸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도 무슨 뭐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게 10년, 20년 기운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거는 알아. 그렇지만 마지막 당신이 이제 퇴장을 할 때 비겁하게 퇴장했다 아니면 존재감 없이 퇴장했다 그러면 이 자존심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고 나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조금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을 것 같고 뭐 건강 염려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빼버리고 말을게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면 알게 모르게 처음에 시작은 약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 처음에 시작은 별로 크지 않을 거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질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약간 책사 같은 스타일이거든. 근데 당신이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앞으로 나왔겠냐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당신이 앞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대선에 도전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욕심, 물욕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 그냥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딱 부러지는 성격이거든. 정치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을 하면 예전에 오셨던 분 남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이는 형국이고 이 분 성정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거는 칼을 빼든 거거든. 내가 잃을 게 없어. 나쁘게 얘기를 하면 너 죽고 나 죽자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작게 생각을 하면 당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고 크게 생각을 하면 국민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뭐 무당이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놓고 봤을 때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이게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서울 게 없잖아. 나는 잃을 게 없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거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민주당에서 크게 대우받아요? 그거 아닐 것 같아.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무슨 대우가 달라져요? 어차피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볼 때는 크게 무슨 뭐 여러 정당이 있겠지만 크게 무슨 큰 자리를 차지한다보다 막말로 한 10석 정도만 차지를 한다. 내가 볼 땐 맥시멈이 10석이거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2석이 됐든 3석이 됐든 5석이 됐든 찾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 같은 분이 생각을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양반이고 굉장히 속을 모르는 양반이거든. 남들이 보면 있잖아. 눈부랭이 같다 그럴 수도 있어. 속을 밝히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만큼 밝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당신은 칼을 빼든 거라고 봐야지. 앞으로 행보를 놓고 보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신의 추종자가 지금 없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역이 아니더라도 따라올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하나가 5대고 5이 10대는 형국이거든. 근데 그 뭐지? 선거를 언제 하지? 3월입니다. 3월이잖아. 예. 그 안에까지는 자기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 그 이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해서 위치라 그래나 영향력을 잡을 것 같아. 근데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4월입니다. 4월이에요. 아무튼 그 안에 자리를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때 말한 이준석 씨 뭐 이거는 아니고 뭐 나도 요새 PD님 덕분에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한동훈 씨야 뭐 온다 그래도 그거는 그쪽 보수 진영이니까 뭐 그런 거고 그쪽에서도 민주당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집안 싸움이 더 무서운 거거든. 이 양반이 잠룡이라 그래야 되나? 잠자고 있는 용인 거지. 그렇다고 이 양반이 당신이 왕 될 사주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 거야.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거야. 단 마지막에 명예롭게 퇴장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남자는 그런 거 있잖아. 딱 그거거든.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 거야. 한 수삼 년을 세월하면서 당신이 진짜 와신상담이라고 쓸개 빨아먹는 심정으로 참았을 거거든. 근데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아까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또 그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자 봐. 본처 죽고 나니까 본처 자식은 내쫓기는 거고 후처 자식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왜 울분이 없겠어? 화가 나지. 당신이 1등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신이 왕자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나 칼은 뽑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러나 정치 뭐 인생이라 그래야 되나? 앞으로 정치를 뭐 가는 영향력이라 그래야 되나? 인생에서 내가 이 일을 더 하는 게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은 마지막에 축복받고 퇴장한다 그래야 되나? 멋있게 퇴장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으실 거예요. 근데 무당이 자꾸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도 되는 거야? 관심을 가지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래 내가 요새 PD님 덕분에 있잖아.
너무 보다 보니까 있잖아 정치에 관여를 이렇게 하고 막 나도 이제 지지 정당이 생겨버렸어. 깜짝 놀라서 나도. 그런데 아무튼 또 뭐 보니까 무슨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이분 인생만 놓고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인지 당신이 알아. 어떻게 보면 좀 잔향하신 분이지만 당신이 그래도 좀 호기롭게 좀 결단력 있게 너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러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밀고 나가실 기운이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당신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누가 당신을 몰라줘도 돼. 그러나 파장은 일으키고 싶은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